안녕하세요. 부큐레이터 강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연남동 경의선 수배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요,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함께하는 공간이죠. 오늘 모실 작가님의 소설과도 비슷한데요.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연령대를 어우르는 작가, 바로 백운유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신작이 나왔어요. 신작. 신작 홍보 활동들 위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연남동이랑 홍대 근처에는 작은 서점들이 참 많아요. 친구들 만날 때 자주 와서 놀고 책방도 가고 편집샵 같은 데도 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서점이나 자주 가시는 서점이 있을까요? 자주 가는 서점이라고 하면 사춘기 책방이라고, 제가 청소년 소설도 쓰고 동화로 다시 등단을 했고, 맞아요. 정교로 네, 등단하셨죠. 지인들도 청소년 소설 쓰시는 분들이나 이제 동화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주 가는 책방이라서 알게 됐는데 큐레이션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책방이에요. 여기 책방 사춘기는 이름이 특이해요. 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춘기는 어쨌든 누구나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겪을 수 있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여전히 누구나 이렇게 모두를 좀 환영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춘기 책방의 대표 책이나 혹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 책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는 멀리 간다. 너무너무 좋게 읽은 책이고, 대표님께서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시기가 사춘기이기도 하고 다시 겪을 수 있는 게 사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그걸 잘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희 책방에 오시는 극자분들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두 가지 책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자발적으로도 많이 고르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이 추천드리는 책들이어서 판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한 4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와봤는데 원화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책방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어린이 책 중에서 이제 그림책은 그림이라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방에서 책의 원화를 독자가 한번 직접 마주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출판사 관계자분들하고 나누다가 그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원화 전시였는데 그냥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책에는 실리지 않았던 뭐 스케치라든지 책 안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해보자는 독자분들이 좀 작가님에게 더 이 책과 가까워지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게 원화 전시인 것 같아요. 이 동네 책방의 묘미가 책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책장을 보다가 약속의 세대네? 이상해. 이런 우연히? 정말 우연이잖아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책을. 아무래도 책은 어딜 가서도 똑같이 판매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책방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큐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창한 건 아니지만 조금 책을 주제별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네. 모아서 칸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멘트를 붙여놨거든요. 테마가 다 하나씩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의 어린이 책 추천 도표에서 오늘의 어린이 책을 뽑아서 추천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렇게 도표를 하면 사실 독자들은 고르기가 좀 편해요. 내가 나 요런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이 책장에서 골라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르게 됐는데 재밌네요. 오승민 작가님도 계시네요. 네. 오승민 작가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은 곧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방 사춘기를 이용해주신 이 동네 주민들이나 이용자분들에게 책방 사춘기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을까요? 가끔 이제 저희를 걱정하시는 감사한 손님들이 굉장히 운영은 많은데, 될까? 네, 운영은 될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계획이나 꿈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구조를 굉장히 크게 바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찾아와 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에 신작이 나오셨죠? 네, 약속의 세대 첫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소설이다 라는 평을 줬어요. 이 약속의 세대의 작품 속 인물들이 매우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인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감정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그 부분을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물을 만들 때 그 인물에게서 결핍된 부분과 과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 놓으면 인물의 디테일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생에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거짓말을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 상황적으로 너무 나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에게 결핍과 과잉이 어떤 지점인지 분명하게 짚어낸다. 이것이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회생에서 인터넷에 나눈 글이 이제 올라오면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 가구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온 분들이 옷장을 가져가시기로 하거나 혹은 서랍을 가져가시기로 해놓고서 저 책상도 주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하긴 했는데 약속 시간을 어기기도 하고 그 며칠 동안 제가 염치라는 건 뭘까? 또 저한테서는 어떤 감정들을 느꼈냐면은 제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들 되게 시혜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파편적인 감정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큰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소설 안에 조금씩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작가님의 작품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등장한다는 이 장점이 모든 세대가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데요. 이 한 지점에서 모두가 공감을 한다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제가 보편적인 감정들을 잘 발견하고 잘 다룬다. 그리고 집중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설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인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탐험권세에 이기셨네. 거기에 주인공인 이 미리라는 아이는 이 역정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어머니의 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던 삶인 거죠. 그런 약속 세대야 라고 하면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리라고 인했던 이 종교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인물들이 가지게 되는 박탈감이라든가 충격? 내가 헌신하는 만큼 보상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에게 다 그런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박탈감, 원망, 그 보편적인 감정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해요. 질감이.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내가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고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꼭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장면들이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곳라는 단편이 큰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복귀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 살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읽으면 참 기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사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은 너무 용기 있는 일이고 응원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지금 읽고 계신 책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쉽게 읽을 수 있고 더 오래 남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허투루 읽지 않으려고, 전승민 평론가님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으실 거 아니에요. 평론가니까. 그 허투루 읽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문장이 되게 좋아요. 글을 쓴다는 건 어쩌면 온 힘을 다해 누구도 듣지 않는 나의 노래를 기록한 것과도 같을지 모른다. 나만 들을 수 있는 노래. 그건 기도의 일종이지 않을까? 글을 쓰고 그 글을 분석하고 네. 또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평론가라는 것은. 그게 약간 기도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허투루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글을 쓰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글을 많이 읽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허투루 읽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에 대한 글을 또 쓰거나 혹은 소개하거나 이런 일에 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작가님이 쓰시고 싶은 이야기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표현하면 죄책감과 회복, 믿음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유머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좀 깊게 좀 써보고 싶다. 읽었을 때 빵 터질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깊고 긴 사랑 이야기. 작가님이 그럼 사랑이라? 가장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날의 기억. 어떻게 나올지 그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기억이 어떻게 녹아져서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으로 만나뵀으면 좋겠고 독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백원유 작가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요. 좋은 이야기는 늘 그렇듯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내일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백원유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